한 백만장자가 죽어가는 개를 돌보기 위해 간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멕시코시티의 웅장한 건물들 뒤로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 톤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28살의 간호사 김지은은 바쁜 도심의 거리를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고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보도에 울려 퍼졌고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행인들을 피해 다녔다. 지은은 막 일하는 공립병원에서 퇴근했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걸음의 속도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괴롭히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청구서들이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 쌓여 있었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약값은 달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긴 근무 시간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급여는 겨우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거의 길모퉁이에서 타말레를 파는 노점상과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멍하니 사과하고 계속 걸어갔을 때 갑자기 그녀의 유니폼 주머니에서 전화가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지만 내면에 무언가가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여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김지은 씨 맞으십니까?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네, 맞아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박성준입니다. 귀하께 관심이 있을 만한 일자리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멈춰섰고 그녀의 심장이 떨렸다. 일자리 제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박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나요? 그녀는 궁금해하며 약간 경계하는 듯이 물었다. 김 박사님이라는 귀하의 지인께서 귀에 대해 아주 좋게 말씀해 주셔서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지은은 김 박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여러 어려운 사례에서 함께 일했던 존경받는 동료였다. 그녀가 이 남자를 추천했다면 어쩌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이 제안이 무엇에 관한 건가요, 박 선생님?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강남구에 있는 카페 별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병원에서의 근무는 정오에 시작되므로 기술적으로 아침 시간은 비어 있었다. 게다가 호기심과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그녀를 수락하도록 밀어붙였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오전 9시에 괜찮으신가요? 완벽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 씨. 좋은 밤 되세요. 통화가 끝나고 지은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호기심, 희망,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쳤다. 그날 밤 지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제안일지 상상하느라 바빴다. 어쩌면 사립병원에서의 일자리, 아니면 이 신비로운 박성준 씨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일까.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모든 세부사항을 알기 전까지는 냉정을 유지하고 너무 기대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모습.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 편안한 신발을 선택했다. 그녀는 머리를 깔끔하게 쪽을 지었고 옅은 화장을 했다. 그녀는 절박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카페 별은 우아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의 가게였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가운데 잘 닦인 나무 테이블들이 있었다. 지은은 약속 시간보다 몇 분 일찍 도착해 입구가 보이는 창가 자리를 선택했다. 정확히 9시에 중년의 남자가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카페에 들어왔다. 그의 눈이 가게 안을 훑어보다가 지은에게 머물렀다. 그는 결연한 걸음으로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김지은 씨? 그가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은은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네, 맞습니다. 박성준 씨이시죠? 맞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악수한 뒤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 2잔을 주문한 후 박성준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씨,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귀하의 기술과 경험이 아주 특별하고 보수가 좋은 일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계속 말하도록 독려했다. 제게는 브루노라는 개가 있는데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학 지식이 있어 약을 투여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남은 날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지은은 눈을 깜빡였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모든 가능성 중에서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개라고요? 그녀는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물었다. 박성준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의 돌봄에 대해 후하게 보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지은에게 밀어주었다. 여기 상세한 제안서가 있습니다. 급여와 근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놀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1년 동안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다. 이것은 매우 관대하군요, 박 선생님.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탁월함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릅니다, 김 씨.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귀하는 일에 있어 탁월하다고 하더군요. 지은은 빠르게 나머지 문서를 읽었고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일은 그녀가 브루노의 치료 기간 동안 서울 외곽에 있는 박성준의 저택으로 이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급격한 변화일 것이지만 그 급여로 그녀는 모든 빚을 갚고 어머니를 위한 최상의 치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가능한 한 빨리요. 내일 어떠신가요?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것은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미납된 청구서들, 그리고 마침내 재정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니 그녀는 가능한 답변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락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박성준의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김 씨. 환영합니다. 그들이 악수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은은 자신이 방금 단순히 간호사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 성실성, 그리고 그녀 자신의 자유까지도 시험받게 될 모험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태양이 겨우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지은은 가방을 손에 들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박성준이 보낸 고급 자동차에 올랐다. 운전사는 심각한 표정의 남자로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전체 여정 동안 침묵을 지켰고 이는 지은이 느끼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도시의 풍경이 점차 넓은 들판과 울창한 숲이 있는 언덕으로 바뀌어 가는 동안 지은은 전날 밤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박성준의 제안을 수락한 후 그녀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인 이명숙 여사와의 대화는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얘야, 어떻게 병원 일을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있니? 이명숙 여사가 지친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어머니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 일자리는 우리가 엄마의 약값을 걱정 없이 낼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돈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엄마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은아. 네가 걱정돼. 그 남자, 그 박성준이라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어머니의 질문은 지은 자신의 의심을 반영했지만 그녀는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으면서도 자신감을 보이기로 했다. 김 박사님이 그를 추천하셨어요, 엄마. 게다가 잠시 동안만 할 거예요. 조심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이제 차가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굽이굽이 달리는 동안 지은은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들었다.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도착했습니다, 김 씨. 운전사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알렸다. 지은은 차에서 내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성준의 저택은 웅장한 식민지 시대 양식의 건물로 순백의 벽과 붉은 기와 지붕을 가지고 있었다. 정교하게 가꾸어진 정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진입로 중앙에는 석조 분수대가 있었다.
그 부동산은 마치 동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박성준이 정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옆에는 중년의 여성이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고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씨. 박성준이 눈까지 미소 짓지 않는 채로 인사했다. 여행은 편안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지은은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여행은 매우 편안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의 가정부 김영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귀하의 방을 안내하고 집안 규칙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김영희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현관은 외부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2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이 있었다. 당신의 방은 동쪽 날개에 있습니다. 김영희가 계단을 올라가며 설명했다. 박 선생님은 브루노의 거처와 가까이 있기를 고집했습니다. 필요할 때 빨리 돌볼 수 있도록 말이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의 호화로움에 압도되어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모든 가구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움과 독점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넓고 우아했다. 킹 사이즈 침대,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큰 옷장이 있었다. 커다란 창문은 부동산의 뒷정원을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전망을 제공했다. 아름답네요. 지은은 침대 옆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김영희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어조로 대답했다. 이제 집안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가 열거하기 시작한 규칙 목록에 지은은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성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방문객을 받을 수 없었다. 전화 사용은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인터넷 접속은 제한적이었고 모니터링되었다. 부동산을 벗어나는 것은 사전 승인이 필요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가요? 지은은 초기의 열정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이것들은 박 선생님의 조건입니다. 김영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와 미납된 청구서들, 그리고 이 일자리가 대표하는 기회를 생각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영희가 말했고 그녀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브루노를 만나실 시간입니다. 그녀는 김영희를 따라 긴 복도를 지나 조각된 오크나무로 만든 이중문에 도착했다. 김영희는 문을 열기 전에 부드럽게 노크했다. 방은 넓었고 아픈 개의 필요에 맞게 개조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개 침대 위에 브루노가 누워 있었다. 그는 황금빛 털을 가진 그레이트 데인이었고 쇠약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험은 여전히 분명했다. 지은을 보자 브루노는 고개를 들고 피곤하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즉시 동물과 연결됨을 느꼈고 천천히 다가가 그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안녕, 브루노.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 이름은 지은이야. 널 돌보러 왔어. 놀랍게도 브루노는 힘겹게 일어나 그의 큰 머리를 그녀의 손에 기대었다. 마치 그녀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지은은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결국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군. 문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성준이 소리 없이 들어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좋아. 브루노는 보통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않거든. 지은은 그를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고 박성준의 눈에서 무언가 슬픔, 죄책감을 보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다시 중립적으로 돌아갔다. 브루노는 아름다운 개예요. 지은이 말했다. 그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브루노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지은은 개가 주인의 존재에 긴장하는 것을 눈치챘다. 이는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따뜻한 환영과는 대조적인 행동이었다. 박성준이 계속 말하는 동안
지은은 이 상황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집의 엄격한 규칙들, 브루노의 행동, 박성준의 수수께끼 같은 태도, 모든 것이 그녀가 단순히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미스터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브루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은은 걔를 돌보는 것 외에도 이 호화로운 저택의 벽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호기심이 그녀를 충격적인 발견들과 그녀의 성실성과 용기를 시험할 어려운 결정들로 가득 찬 길로 이끌 것이라는 점이었다. 박성준의 저택에서의 날들은 거의 기계적인 일과로 흘러갔다. 지은은 새벽에 일어나 브루노의 약을 준비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그레이트 데인을 돌보는 데 보냈다. 그녀를 둘러싼 호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동산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듯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브루노와 함께 넓은 정원을 산책하던 중 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박성준이 허가한 활동이었다. 지은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2층 창문 중 하나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인형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가 눈을 깜빡이고 다시 보았을 때 그 형체는 사라져 있었다. 그거 봤니, 브루노? 그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브루노는 마치 그녀의 불안을 공유하듯 부드럽게 울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 박성준이 매일 그녀와 함께하기를 고집하는 정교한 의식이었다. 지은은 좀 더 탐색해보기로 결심했다. 박 선생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저택이 매우 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와 필수 직원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여기 살고 있나요? 박성준은 접시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어두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강렬함에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다. 아니요, 김씨. 우리와 필수 직원들 뿐입니다. 왜 물으시죠? 지은은 어깨를 으쓱했다. 무심한 척하려고 노력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큰 집에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요. 프라이버시는 제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치입니다. 박성준이 대답했다. 그의 어조는 이 주제가 종결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지은은 조금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미끄러지듯 걸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두꺼운 카펫에 의해 흡수되었다. 모퉁이를 돌다가 그녀는 거의 김영희와 부딪힐 뻔했다. 김영희는 그녀를 보고 놀라며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는 듯했다. 김씨, 김영희가 빠르게 태도를 회복하며 말했다. 무언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해서요, 지은이 대답했다. 그녀는 김영희가 등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박 선생님은 밤중에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김영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사라졌다. 지은은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안고 남겨졌다. 이후 며칠 동안 지은은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하인들이 속삭이며 대화하다가 그녀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박성준이 서재에 장시간 갇혀 있는 것을 보았고 때때로 그곳에서 격렬한 전화 논쟁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가장 궁금했던 것은 브루노의 행동이었다. 걔는 그녀와 빠르게 친해졌지만 박성준과는 복잡한 관계를 가진 것 같았다. 브루노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지은은 박성준이 가까이 있을 때마다 동물의 몸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브루노의 붕대를 갈기 위해 더 많은 붕대를 찾으며 서랍을 뒤지던 중 지은은 바닥에 숨겨진 봉투를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은 나의 사랑하는 지은에게라는 우아한 필체로 쓰여진 주소를 볼 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성준의 필체가 아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지은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박성준의 저택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는 뜻이야. 넌 혼란스럽고 아마도 두려울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박성준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편지에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어. 잘못된 손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 하지만 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브루노가 모든 것의 열쇠야. 그를 잘 돌보고 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그가 너를 인도할 거야. 조심해, 사랑하는 아이야. 그 집에 있는 누구도 믿지 마. 특히 박성준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편지는 거기서 갑자기 끝났다. 마치 작성자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지은은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다.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왜 그녀를 사랑하는 지은이라고 부르며 마치 그녀를 아는 것처럼 말했을까?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가까워지는 발소리를 들었다. 재빨리 편지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박성준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아, 지은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눈까지 닿지 않았다. 오늘 우리 환자는 어떻습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박 선생님.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휴식과 관리가 필요해요.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뭔가 이상한 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훌륭합니다.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김 씨. 브루노는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박성준이 떠나자 지은은 브루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를 안았다. 그녀의 마음은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브루노? 그녀는 속삭였다. 이 집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지? 브루노의 털을 쓰다듬으며 지은은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매우 조심스럽게.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지은은 벽에 걸린 초상화들의 눈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박성준 저택의 비밀들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의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부터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진실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은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행동이 이미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사건들은 그녀의 현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은 흐리고 비가 내렸다. 마치 날씨가 지은의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브루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발견한 신비로운 편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그것을 썼을까? 그리고 왜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암시한 걸까?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고 브루노가 부드럽게 울었다. 지은은 걔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털을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친구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 있잖아. 그 순간 김영희가 방에 들어왔고 지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 가정부가 말했다. 그녀는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박 선생님께서 당신을 서재에서 즉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기 전에 브루노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는 김영희를 따라 저택의 긴 복도를 지나갔다. 서재에 도착하자 김영희는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박성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들어가자 박성준은 창가에 서서 정원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김씨, 그가 시작했다. 최근에 당신이 산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은은 침을 삼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요, 박 선생님. 그저 브루노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성준은 잠시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절대적인 기밀을 요하는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 선생님. 지은이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제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박성준이 말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당신에게 추가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이것을 도시로 가져가서 이 주소로 직접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배달 서비스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받았다. 그것의 무게와 봉인된 밀랍 인장을 눈치챘다. 언제 해야 하나요? 오늘입니다. 박성준이 대답했다. 김영희가 당신을 도시로 데려가 기다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김씨.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밀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즉시 하겠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지은은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네트워크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이 더욱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버려진 기차역에 가까워질수록 소피아는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근 며칠 동안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그녀가 걸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을 쫓는 그룹,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알려진 정부의 비밀 파벌이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연구를 복제하는 데 가까워졌다고 믿고 있어요. 김 박사님들. 지은의 부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교환했다. 그건 불가능해. 박성준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개발한 키 없이는 그들은 거의 무제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소피아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죠. 주에 깊게 듣고 있던 지은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했다. 만약 그들이 연구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피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인간의 유전 코드를 마음대로 다시 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개선된 인간을 만들고 사람들의 DNA에 충성심을 심고 자유의지를 제거할 수 있게 되죠. 가능성은 광대하면서도 두려운 수준입니다. 지은은 등줄기의 전율을 느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의 규모가 완전히 와닿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래된 기차역 건물이 우뚝 선 공터에 도착했다.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렸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소피아가 말했다. 그녀는 그들을 화물 열차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지점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곧 그들을 다음 목적지로 데려갈 도약을 준비하는 동안 지은은 가족과 새로운 동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그녀는 결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힘을 보았다. 기차가 다가오며 그 굉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브루노를 쓰다듬어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연구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정의 다음 단계에 막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기차에서 그들은 단순히 탈출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풀려고 하는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는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친구와 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화물 열차의 굉음이 공기를 가득 채운 가운데 김 가족은 소피아, 브루노와 함께 탑승을 준비했다. 지은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드레날린과 두려움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지금이야. 열차가 그들 앞을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지나가기 시작하자 소피아가 소리쳤다. 유연한 동작으로 박성준이 먼저 뛰어올랐다. 그는 화물칸의 사다리를 붙잡고 빠르게 몸을 돌려 이명숙을 도왔다. 지은은 어머니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민첩성을 보이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내 차례야, 지은아. 이명숙이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지은은 침을 삼키며 움직이는 열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브루노가 자신의 다리에 코를 비비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에게 용기를 주려는 듯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녀는 열차를 따라 달리다가 뛰어올랐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한순간 그녀의 발이 땅에 끌리는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강한 당김과 함께 이명숙은 그녀를 플랫폼 위로 끌어올렸다.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올라탔다. 그녀의 우아한 동작은 이런 종류의 기동에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브루노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재빨리 그녀 뒤를 따라 플랫폼에 단단히 착지했다. 잘했어, 얘야.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걔를 껴안았다. 모두가 탑승한 후 박성준은 화물칸의 문을 열고 그들은 재빨리 들어갔다. 문을 닫자 내부는 어두웠고 나무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완벽한 은신처였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은이 상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으며 물었다. 소피아가 가방에서 작은 지도를 꺼냈다. 이 열차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몇 시간 후면 우리 동맹들이 있는 도시에 도착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재정비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할 수 있을 거예요. 이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좋은 계획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어디에나 눈이 있어요. 열차가 밤을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그룹은 휴식을 취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지은은 어머니와 소피아가 저항운동의 최근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 우리는 제네시스 프로젝트 시설에 우리 중 몇 명을 침투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소피아가 조용히 설명했다. 그들이 얻은 정보는 걱정스러워요. 그들은 큰 돌파구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당신 연구의 최종 키가 필요해요, 이명숙 씨. 박성준은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종류의 돌파구죠? 소피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다른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듯이 대답했다. 그들은 복종과 충성심에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수정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부에 충성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어요. 지은은 등줄기에 오싹함을 느꼈다. 그건 끔찍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죠? 권력은 부패시키죠, 얘야. 이명숙이 슬프게 대답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 자체를 다시 쓸 수 있는 힘은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권력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화물칸 지붕에서 들려오는 금속성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모두가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브루노가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게 뭐였죠? 지은이 속삭였다. 누군가 대답하기도 전에 화물칸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한 인형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재빨리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지은은 완전히 검은 옷을 입은 아마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남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 박성준이 벌떡 일어나 가족 앞에 보호하듯 서왔다.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우리를 찾았소? 새로 온 사람은 평화의 표시로 손을 들었다. 진정하세요.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제 이름은 전구진입니다. 저는 저항군의 일원이에요. 소피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젊은이를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암호는 뭐죠? DNA 헬리콥터. 우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소피아는 눈에 띄게 긴장을 풀었다. 우리 편이에요. 우진은 그룹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긴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제때 여러분을 찾아 다행이에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명숙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우리의 계획을 알아냈어요. 우진이 설명했다. 그들은 이 열차를 가로채기 위해 팀을 보냈습니다. 다음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긴장된 침묵이 그룹을 감쌌다. 지은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얼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다. 박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역에 도착하기 전에 열차에서 내려야 해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어떻게요? 지은이 물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아무 데도 아닌 곳에 있어요.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저에게 안전한 집결 지점의 좌표가 있어요. 선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올바른 장소에서 뛰어내리면 해 뜨기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명숙은 박성준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말 없는 대화가 오갔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룹이 위험한 점프를 준비하는 동안 지은은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모험의 새로운 전환점마다 그녀를 알던 삶에서 더 멀어지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이 더 큰 싸움에서 그녀의 역할이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진이 화물칸의 문을 열자 밤바람이 거세게 들이쳤다. 준비하세요. 그가 열차 소음 위로 소리쳤다. 1분 후에 뛰어내릴 거예요. 지은은 브루노를 바라보았다. 걔는 신뢰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안을 얻었다. 우리 함께 할 거야, 친구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동안 지은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의 중심에 있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도약이 그들을 단순히 새로운 은신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김 가족의 연구와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범위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 발견의 문턱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열차는 빠르게 달렸다. 지은은 열린 화물칸 문틀을 꽉 잡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곧 할 위험한 도약을 앞두고 빠르게 뛰고 있었다. 30초, 우진이 소리쳤다. 그의 눈은 들고 있는 장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고 구르세요. 지형이 고르지 않아요. 박성준이 지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손을 올렸다. 괜찮을 거야, 딸아. 너의 본능을 믿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을 삼켰다. 그녀는 옆에 있는 브루노를 바라보았다. 걔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가득했다. 우리 함께 할 거야, 친구야. 그녀는 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10초 후 우진이 경고했다. 이명숙이 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소피아도 반대편에서 같은 자세를 취했다. 지은은 그들의 얼굴에서 결의를 볼 수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약간의 용기를 주었다. 지금이야, 우진이 소리쳤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움직임과 아드레날린의 혼돈이 되었다. 지은은 어머니가 먼저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고 곧이어 소피아가 뒤따랐다. 박성준은 지은의 어깨를 빠르게 한번 꽉 잡았다가 그도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가자! 우진이 외쳤다. 그는 지은을 부드럽게 밀었다. 가슴이 뛰는 채로 지은은 눈을 감고 뛰어내렸다. 브루노가 그녀와 함께 뛰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자유낙하 감각을 경험했다. 그리고 충격이 왔다. 지시받은 대로 지은은 땅에 닿자마자 무릎을 구부리고 구르려고 했다. 지형은 고르지 않았고 풀로 덮여 있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해 주었다. 그래도 그녀는 온몸으로 충격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다. 숨을 고르고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옆에서 브루노의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다. 괜찮니, 친구야? 그녀가 물었다. 손을 뻗어 걔를 만졌다. 브루노는 대답으로 그녀의 손을 핥았고 이것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은아,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보니 이명숙이 박성준과 함께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괜찮아요? 지은이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냥 좀 흔들렸을 뿐이에요. 박성준이 그녀를 일으키는 것을 도왔고 재빨리 부상이 없는지 살폈다. 아주 잘했어.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소피아와 우진이 그룹에 합류했다. 둘 다 점프로 인해 흥분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움직여야 해요, 우진이 재촉했다. 집결 지점이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해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해요. 그룹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진이 험한 지형을 통해 그들을 안내했다. 밤은 어두웠고 오직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지은은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경계하고 있었고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걸으면서 지은은 소피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소피아, 지은이 속삭였다. 뭔가 물어봐도 될까요? 젊은 과학자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뭐가 알고 싶으세요?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관여하게 된 거예요? 저항군의 말이에요. 소피아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제 오빠 때문이었어요. 그는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실험에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사람 중 하나였어요. 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은 그를 소위 유전자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모집했어요. 소피아가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의 선천적 심장 질환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도 바꿨어요. 그의 성격, 그의 기억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오빠가 아니었어요. 지은은 소피아에 대한 깊은 공감을 느꼈다. 정말 죄송해요. 끔찍했겠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게 목적을 주기도 했죠.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막고 오빠와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진 일을 되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우진이 갑자기 멈추며 경고의 손짓을 하자 중단되었다. 뭔가 이상해요. 그가 앞쪽 어둠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모두가 멈춰서서 감각을 곤두세웠다. 브루노가 부드럽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털이 곤두섰다. 갑자기 여러 개의 강렬한 빛이 그들을 비추며 눈을 멀게 했다. 권위적인 목소리들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움직이지 마세요. 포위됐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잠시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을 잡은 걸까? 이것이 그들의 도주의 끝일까?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즉시 주변 바닥에서 짙은 안개가 뿜어져 나와 빠르게 주변을 어둡게 했다. 달려요. 우진이 소리쳤다. 저를 따라오세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룹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안개 속에서 겨우 보이는 우진의 실루엣을 따라갔다. 지은은 뒤에서 혼란스러운 소리와 모순되는 명령들을 들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달렸다. 나무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고 바위를 넘어뛰었다. 마침내 우진은 그들을 작은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흠뻑 젖은 채로 모였다. 이명숙은 지은을 꽉 껴안았고 박성준은 입구를 감시했다. 모두 괜찮나요? 소피아가 물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두 지치고 근접 체포의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지? 박성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들의 자원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네요. 이명숙이 우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아니면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긴장된 침묵이 그룹을 감쌌다.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며 모두가 서로를 새로운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는 불신이 우리를 갈라놓도록 허용할 수 없어요. 소피아가 마침내 말했다. 그것이 바로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원하는 거예요. 박성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당열해야 해요. 하지만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해요. 브루노를 쓰다듬어 자신의 불안을 달래며 지은은 그들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충성심이 시험받을 것이고 비밀이 밝혀질 것이며 이제부터 그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그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이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지은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성장했고 강해졌으며 앞으로 닥칠 일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진정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굴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제네시스 프로젝트와 김가족 연구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 단서를 찾게 될 것이다. 폭포 뒤의 동굴은 처음 보였던 것보다 더 깊었다. 그룹이 안전하게 쉬고 재정비할 장소를 찾아 더 깊이 들어가는 동안 지은은 폐쇄 공포증과 매혹의 혼합된 감정을 느꼈다. 젖은 바위벽은 손전등 빛에 희미하게 반짝였고 마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조심해야 해요. 이명숙이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좁은 통로에 울려 퍼졌다. 이런 동굴은 위험할 수 있어요. 박성준은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멈춰 섰다. 보세요. 그가 말했다. 앞쪽을 가리켰다. 태오널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들 앞에는 두 개의 통로가 열려 있었다. 하나는 직선으로 계속되고 다른 하나는 가파른 각도로 내려갔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지은이 물었다. 그녀는 두 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진은 자신의 장치를 확인했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여기 안에서는 신호가 약해요. 어느 길이 더 안전한지 판단할 수 없어요. 소피아가 동굴 벽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모두가 소피아가 발견한 것을 보기 위해 다가갔다. 바위 벽에는 수년간의 퇴적물 아래 간신히 보이는 일련의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명숙이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즉시 그것들을 알아보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뭐예요, 엄마? 지은이 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반응에 흥미를 느꼈다. 이 기호들, 이명숙이 설명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새겨진 표시를 쓰다듬었다.
이것들은 아버지와 내가 연구 초기에 개발한 고대 암호화 시스템의 일부야. 박성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눈은 인식의 빛으로 빛났다. 이명숙이 맞아. 우리 연구가 가로채질 수 있다고 두려워했을 때 안전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이 코드를 사용했어. 하지만 이 기호들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거죠? 소피아가 물었다. 그녀는 명백히 매혹되어 있었다. 모르겠어. 이명숙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의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우연일 리가 없어. 지은은 중요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물었다. 기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성준과 이명숙은 잠시 동안 조용히 새겨진 것들을 연구했다. 그들의 마음은 숨겨진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경고야. 박성준이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방향이기도 해. 메시지는 이렇게 말해. 이명숙이 번역했다. 위험은 높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 진실은 깊은 곳에 있다. 그룹의 긴장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이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꽤 분명해 보이네요. 우진이 잠시 후 말했다. 내려가는 길을 택해야 해요. 그러나 소피아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만약 함정이라면요? 누군가가 당신들의 코드를 발견하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요? 의심이 모두의 얼굴에 반영되었다. 지은은 브루노를 바라보았다. 걔는 공기를 냄새 맡고 있었고 그의 귀는 마치 멀리 있는 소리를 잡으려는 듯이 쫑긋 세워져 있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친구야? 지은이 조용히 걔에게 물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모두의 놀라움 속에 브루노는 단호하게 내리막 통로로 향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마치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초대하는 듯했다. 박성준이 약간 미소 지으며 말했다. 브루노가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린 것 같군요. 조심스럽게 그룹은 터널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전진해야 했다. 지은은 그들이 땅속 더 깊이 들어갈수록 습도가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터널은 마침내 거대한 동굴로 열렸다. 그들의 손전등 빛이 놀라운 광경을 드러냈다. 동굴은 빛을 1000가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하는 수정, 형성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름다워요. 지은이 속삭였다. 그녀는 그들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했다. 하지만 동굴의 아름다움은 곧 소피아가 공간 중앙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자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앞을 가리켰다. 저기 뭔가 있어요. 동굴 중앙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위 받침대 위에 오래된 금속 상자가 있었다. 그 표면은 동굴 입구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기호들로 덮여 있었다. 이명숙과 박성준은 경외심을 가지고 상자에 다가갔다. 마치 성스러운 유물 앞에 선 것처럼 보였다. 믿을 수가 없어. 이명숙이 중얼거렸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게 뭐예요? 지은이 호기심에 차서 다가가며 물었다. 박성준은 그룹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만약 이 상자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영원히 멈출 수 있는 열쇠일 수 있어. 떨리는 손으로 이명숙과 박성준은 상자의 복잡한 잠금 장치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무언가 중대한 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지은은 숨을 멈추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내용물을 꺼냈다. 오래된 실험실 노트북과 수십 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전자장치였다. 이것은 우리 연구의 원본일지야. 이명숙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첫 번째 DNA 시퀀서의 프로토타입이야. 이것으로 박성준이 덧붙였다. 우리는 제네시스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행한 모든 비윤리적인 유전자 변형을 되돌릴 수 있는 힘도 갖게 돼. 지은은 이 발견의 무게감이 그녀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 가족의 유산이었고 그들이 이 모든 시간 동안 도망치고 싸워온 이유였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을 축하하기도 전에 먼 소리가 그들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이 왔던 터널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 같았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왔어. 우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그들은 재빨리 일지와 장치를 가방에 넣었다. 지은은 동굴 반대편에 또 다른 출구가 있는 것을 알아챘다. 저쪽이에요. 그녀가 새 터널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일 수 있어요. 그룹이 새로운 출구를 향해 서둘러 가는 동안 지은은 그들이 큰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은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상자를 동굴에 두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 그들이 그것을 발견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이용해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막고 인류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들이 새 터널로 들어가며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지은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터널 너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라는 것이었다. 이 발견은 그들의 싸움의 본질과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룹은 새 터널을 통해 빠르게 전진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바위 벽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의 발견과 임박한 위협으로 인해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터널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소피아 옆에서 달리면서 물었다. 모르겠어요. 소피아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뒤에 머무는 것보다 어느 방향이든 나아요. 터널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거대한 유기체의 혈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산을 가로질러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갑자기 선두에 있던 브루노가 흥분해서 짖기 시작했다. 보세요. 우진이 앞을 가리키며 외쳤다. 빛이 보여요. 실제로 터널의 끝으로 보이는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그룹은 속도를 높였다. 그들은 넓은 동굴로 나왔고 천장의 구멍을 통해 새벽 빛이 새우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의 숨을 멎게 했다. 동굴은 비어있지 않았다. 중앙에는 첨단 장비들로 둘러싸인 급조된 실험실이 있었다. 그리고 실험 도구로 가득 찬 테이블 옆에 익숙한 인물이 서 있었다. 김 박사님,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외쳤다. 김 박사는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아, 이명숙, 박성준, 그가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드디어 도착했군요. 박성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보호하듯 가족 앞에 섰다. 이게 무슨 의미요, 재훈? 우리를 배신한 건가요? 김재훈 박사는 평화의 표시로 손을 들었다.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여러분 편이라는 걸 보장합니다. 늘 그랬죠. 이명숙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프로젝트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아,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다. 상자를 발견했군요. 좋아요. 그러면 설명이 쉬워지겠네요. 그는 컴퓨터로 다가가 빠르게 타이핑했다. 동굴 중앙에 홀로그램 화면이 나타났다. 복잡한 연결망과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김 박사가 설명했다.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 역할이죠. 지은은 화면을 관찰하며 보이는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녀가 말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가요? 김 박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단순히 유전자 연구를 통제하려는 정부 계획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오래된 것이죠. 무슨 뜻이죠? 박성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김 박사가 계속했다. 수십 년 전에 인류를 실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밀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대유행, 재앙적 기후변화, 심지어 외계인과의 접촉 같은 위협들 말이죠. 놀라움에 찬 침묵이 그룹을 감쌌다. 지은은 마치 땅이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외계인, 실존적 위협, 모든 것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이건 미친 소리예요. 소피아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했다. 김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연구 이명숙 씨와 박성준 씨, 그것이 이러한 위협들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중심이 되었죠. 하지만 왜 이 모든 비밀인 거죠? 이명숙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우리를 갈라놓은 거죠? 왜 우리가 적이라고 믿게 만든 거죠? 지식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지식은 어떤 한 파벌이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는 연구가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시험이었나요? 연구를 보호하기 위한 복잡한 게임? 김 박사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필요했어요, 지은 씨. 저를 준비시키다고요? 지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죠. 김 박사가 대답했다. 보세요, 지은 씨. 당신은 단순히 두 명의 뛰어난 과학자의 딸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십 년에 걸친 신중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유전 코드는 독특해요.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이끌 완벽한 인물이 되도록 설계되었죠. 지은은 마치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부정의 표정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본 것은 죄책감과 슬픔뿐이었다. 사실인가요? 그녀가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명숙이 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미안해, 얘야. 우리는 네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래, 사실이야. 네 탄생은 계획된 거였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박성준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는 위로하듯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우리의 가장 큰 업적이야, 지은아. 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부모로서도. 넌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고 그 이상이야. 지은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삶, 그녀의 정체성, 심지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실험의 일부인 것 같았다. 그녀는 이용당하고 조종당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전에 귀를 찢는 소음이 동굴을 가득 채웠다. 밝은 빛이 천장의 구멍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 우진이 소리쳤다. 그의 외침은 모두를 감정적 혼란에서 끌어냈다. 김 박사는 재빨리 제어판으로 움직였다. 설명할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가서 제네시스 프로젝트에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인류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망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계속 싸울 수도 있죠.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부모님, 소피아, 우진, 브루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그녀는 두려움, 혼란, 하지만 또한 결의를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그녀가 내릴 결정이 단순히 그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 인류의 미래를 정의할 것임을 알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가운데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준비를 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결정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를 제네시스 프로젝트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운명으로 이끌 것이었다. 동굴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은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가운데 부모님과 김 박사 그리고 동굴 입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를 혼란에서 끌어냈다. 이해하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해. 지금.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저 혼자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왔고 함께 결정할 거예요. 박성준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이 맞아, 이명숙. 이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야.
김 박사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끼어들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기다릴 거예요. 지은이 그를 가로막았다. 먼저 우리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더 이상의 비밀도 더 이상의 조작도 없이요. 소피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지은을 지지했다. 동의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게임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우진은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대화에 합류했다.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야기를 나눌 거라면 빨리 해야 해요. 김 박사는 모두의 눈에서 결의를 보고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세요. 하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먼저 지은이 시작했다. 제가 정확히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이끌도록 설계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명숙이 딸의 손을 잡기 전에 대답했다. 지은아, 내 유전 코드는 특정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어. 지성, 공감 능력, 질병에 대한 저항력, 장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유전 코드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마치 너는 DNA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 박성준이 덧붙였다. 이 능력은 김 박사가 언급한 위협들에 대처하는 데 결정적이야. 지은은 이 정보를 처리하며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럼 우리를 쫓는 사람들은요? 그들도 정말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파벌인가요? 김 박사가 대답했다. 그들은 프로젝트 내의 한 파벌이에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연구를 사용해 인구를 통제하려고 해요.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을 분리하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했죠. 소피아가 귀에 깊게 듣고 있다가 다음 질문을 했다. 제 오빠와 변형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승인되지 않은 실험이었어요. 김 박사가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인정했다. 그 파벌이 자신들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였죠. 완전한 연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변화들을 되돌릴 수 있을 거예요. 우진은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말을 꺼냈다. 그럼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선한 쪽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은 이 힘을 남용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뭐죠? 없어요. 김 박사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우리의 말과 상호 감시 외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은 씨와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추격자들의 소리가 더 커졌고 시간이 다 되어감을 알려주고 있었다. 지은은 주변에 있는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그녀는 두려움과 결의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은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저를 믿어주셔야 해요. 무슨 생각을 한 거니, 얘야? 이명숙이 물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설 거예요.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제가 정말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해. 박성준이 경고했다. 알아요. 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분열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기회예요.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요. 김 박사는 경외와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네가 만들어진 이유야, 지은. 분열이 아닌 단결을 위해. 전체적인 동의와 함께 그룹은 추격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지은은 브루노가 충실하게 그녀 옆에 있는 채로 앞에 섰다. 그녀의 부모님, 소피아, 우진, 김 박사가 그녀의 양옆에 서서 하나의 통일된 전선을 형성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동안 지은은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더 크고 더 깊은 무언가와의 연결, 마치 생명 그 자체의 맥박을,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유전 코드의 리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은 내면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대의 지식이자 동시에 미래적인 지식이었다.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요원들이 무기를 든 채 동굴로 들어왔지만 그들 앞의 광경을 보고 갑자기 멈춰 섰다. 무기를 내리세요,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도 놀라게 할 정도의 권위로 울렸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실을 들을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요원들은 복종했다. 그들은 천천히 무기를 내렸다. 지은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 그녀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그들로 하여금 귀 기울이게 만들었다.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분열과 통제가 아닌 당열과 보호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은이 계속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함께 우리는 다가오는 위협들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이 지식을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 말하는 동안 부드러운 빛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와 동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쌌다.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 그물을 짜고 있는 것 같았다. 동굴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연결하고 있었다. 그날 동굴에서 일어난 일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협력의 시대, 상호 이해의 시대, 유전학 지식의 책임 있는 사용의 시대였다. 지은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 강요된 지도자가 아닌 다양한 파벌들 사이에, 과학과 인류 사이의 다리로서. 하지만 그룹이 동굴에서 나와 불확실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아무도 실험실 장비 중 하나에서 깜박이는 작은 불빛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은 별들을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인류가 마침내 진화의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외계인 접촉에 대비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은은 그녀의 독특한 재능으로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이 만남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동굴에서의 극적인 만남 이후 며칠은 활동과 변화의 소용돌이였다. 지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나머지 그룹은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프로젝트의 본부 산속에 숨겨진 첨단 복합시설은 활동으로 부산했다. 다양한 파벌의 과학자들, 요원들, 지도자들이 길고 격렬한 토론과 계획 세션을 위해 모였다. 지은은 사람들을 당열시키는 새로 발견한 능력으로 이전에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끝났을 논의들을 중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브루노와 함께 복합시설의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소피아를 만났다. 소피아는 지쳐 보였지만 흥분한 표정이었다. 지은! 소피아가 빠르게 다가오며 불렀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이룬 진전은 놀라워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친구의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말해봐요. 무엇을 발견했나요? 소피아는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 그룹에서 비윤리적인 유전자 변형을 완전히 되돌리는 데 성공했어요. 내 오빠를 포함해서요. 마치 그들이 한 번도 변형되지 않은 것처럼 돌아왔어요. 지은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커졌다. 소피아, 그거 정말 대단해요. 오빠는 어떤 기분이래요? 그는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소피아가 행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신을 메인 연구실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을 했대요. 호기심에 찬 지은은 연구실로 향했다. 브루노가 충실하게 그녀의 옆에서 뛰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부모님 김 박사, 그리고 여러 다른 과학자들이 큰 홀로그래픽 화면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지은아, 때 맞춰 왔구나, 박성준이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지은은 복잡한 DNA 서열이 맥박치듯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그녀는 매혹적인 패턴에 빠져들며 물었다. 이명숙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발견의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얘야, 내 DNA 서열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것처럼 정적이지 않아. 지켜봐. 지은의 놀란 눈앞에서 서열이 변하기 시작했다.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진화하고 있었다. 이게 믿을 수 없어요. 지은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김 박사가 말을 이었다. 이는 네 DNA가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마치 네 몸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있어, 박성준이 덧붙였다.
우리는 네가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할 때 네 DNA가 그들의 것과 소통하는 것 같다는 걸 발견했어. 미묘하지만 분명히 있어. 우리는 이것이 네가 사람들을 당열시키는 능력의 기반이라고 믿고 있어.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이 계시의 규모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브루노는 그녀의 동요를 느끼고 다가와 그의 머리를 그녀의 다리에 기대며 조용한 위안을 제공했다. 이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은이 마침내 물었다. 인류에게요? 이명숙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인류 진화의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이야. 맹목적인 자연 선택이 아닌 우리 자신의 유전 코드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는 진화. 하지만 이 지식과 함께 큰 책임이 따라와. 김 박사가 경고했다. 오용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 그래서 우리는 내 리더십이 필요해. 지은아, 사람들을 당열시키는 내 능력은 이 지식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결정적일 거야.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책임의 무게가 어깨에 지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경보음이 복합시설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다. 우진이 연구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을 보셔야 해요. 그가 벽에 있는 화면을 활성화하며 외쳤다. 나타난 이미지는 모두의 숨을 멎게 했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우주 관측소에서 보내온 실시간 전송이었다. 밤하늘의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곳에 분명히 자연적이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빛의 형성이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박성준이 속삭였다. 사실이에요. 우진이 확인했다. 전 세계의 우주 정거장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손님이 왔어요. 연구실에 놀란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다. 외계인과의 접촉,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위협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지은은 이상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든 그녀는 이 순간이 그녀가 평생 준비해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얼굴들과 두려워하는 표정들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 이제 때가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부모님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였다. 모든 노력, 모든 투쟁과 희생이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어요. 이제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지은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과 이해였다. 홀로그래픽 화면에 보이는 그녀의 DNA가 밝은 빛으로 맥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와 공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소피아가 물었다. 그녀는 지은과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김 박사는 화면에 흐르는 데이터를 관찰하며 경외심을 담아 대답했다. 지은의 DNA가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과도. 지은은 눈을 감았다. 이 새로운 감각이 그녀를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방문자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했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선은 그녀의 나이를 넘어선 결의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비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권위로 울렸다.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은하계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합시설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사건을 준비하며 활동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때 지은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폭풍의 중심이었다. 브루노가 그녀 옆에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그녀 주위에 있는 상태에서 그녀는 인류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로 이끌 준비를 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만남이 지구의 운명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은하계에 영향을 미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지은이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외계 우주선이 천천히 지구를 향해 하강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언론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밝게 빛나는 불빛들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네시스 프로젝트 복합시설에서는 활동이 열렬했다. 과학자들, 외교관들, 세계 지도자들이 임시로 만들어진 통제실에 모여 우주선의 하강을 보여주는 화면들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은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 소피아, 우진, 김 박사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브루노는 언제나처럼 충실하게 그녀 옆에 있었다. 그의 존재는 혼돈 속에서 안정감을 주었다. 우주선들이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 기술자가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이명숙은 지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었다. 어떤 기분이니, 얘야? 지은은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상해요, 엄마. 그들을 느낄 수 있어요. 보통 감각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요. 마치 제 DNA가 더 큰 무언가와 공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준은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네가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해, 지은아. 너의 본능을 믿어. 화면은 세 개의 원반 모양의 밝은 물체가 복합시설에서 멀지 않은 개활지에 부드럽게 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긴장된 침묵이 통제실에 내려앉았다. 모두가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브루노가 짖기 시작했다. 위협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짖고 있었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정의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은 소통하고 싶어 해요. 마치 조용한 부름에 응답하듯이 지은은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멈추려 했지만 그녀는 한 번의 시선으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가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저는 그들이 기다려온 달이에요. 김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해온 모든 일이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어요. 지은이 열쇠예요. 마지못해 그룹은 지은을 따라 복합시설을 나와 우주선이 착륙한 들판으로 향했다. 브루노는 그녀 옆에서 뛰었고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모여있는 군중을 볼 수 있었다. 경비대가 그들을 저지하고 있었다. 기자들, 호기심 많은 시민들, 정부 관리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은 우주선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그것들은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표면은 끊임없이 색과 질감을 바꾸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소피아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듯이 가장 가까운 우주선에서 출입구가 열렸다. 경사로가 지면까지 뻗어 내려왔고 한 형체가 나타났다. 군중에서 집단적인 숨 막힘 소리가 들렸다. 경사로를 내려오는 존재는 동시에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외계적이었다. 그것은 대략적으로 인간형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피부는 푸른 빛으로 빛났고 그 눈은 크고 표현력이 풍부했으며 마치 전체 은하계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지은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방문자의 존재에 대응하여 자신의 몸의 모든 세포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인사의 표시로 손을 뻗었다. 외계 존재는 경사로 끝에서 멈췄다. 그것은 마치 지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천천히 그것도 손을 들어 지은의 제스처를 반영했다. 그들의 손이 거의 닿을 뻔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 사이에 발광하는 에너지장이 형성되었다. 인간의 눈이 전에 본 적 없는 색채로 맥동하고 있었다. 지은은 마치 그녀의 마음이 확장되는 것 같았다. 광대하고 고대의 무언가와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이미지들, 감정들, 지식이 급류처럼 그녀를 통해 흘러갔다. 그녀는 수억 년 동안 별들 사이를 여행하며 다른 지적 생명체를 찾아 헤맨 문명의 역사를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고독함,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침내 인류를 발견했을 때의 희망을 느꼈다. 접촉이 끝났을 때 지은은 경험에 압도되어 약간 비틀거렸다. 브루노가 다가와 그녀에게 기대어 안정감을 주었다. 외계 존재는 존경의 표시로 보이는 제스처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말을 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선율적이었으며
어떻게든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다. 지구의 자녀들이여, 안녕하세요. 그것이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아주 멀리 여행해 왔습니다. 지은 당신의 종족은 오늘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하계 공동체에 합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침착함을 되찾고 대답했다. 우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존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DNA 지은, 그것은 우리가 찾아온 다리입니다. 자연적 진화와 의식적 설계의 독특한 융합입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 종족들은 전체 은하계의 이로운 지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과학적 호기심이 잠시 그의 경이로움을 압도했다. 어떤 종류의 지식인가요? 외계 존재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들, 여러분의 행성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에서의 여러분의 위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명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리고 무엇을 대가로 요구하시나요? 협력입니다. 존재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곧 얻게 될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지은은 그 책임의 무게가 어깨에 지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 앞에 펼쳐진 가능성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흥분도 느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배우고 성장하고 별들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이 장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지은은 이것이 그녀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약속과 도전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은 외계 방문객들의 도착이 단순히 지구의 운명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은하계를 통해 반향을 일으킬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지은이 있었다. 그녀의 특별한 재능이 우주의 비밀 그 자체를 풀어낼 열쇠가 될 것이었다. 역사적인 외계인과의 만남 이후 며칠은 지은과 제네시스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활동과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전 세계가 우리가 우주에 혼자가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며 집단적 경이로움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제네시스 프로젝트 복합시설에서는 이제 방문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작전 본부로 전환된 곳에서 지은은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녀의 독특한 능력은 그녀를 사실상 인류의 대사로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방문객들과 또 다른 지식 교환 세션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브루노는 언제나처럼 충실하게 그녀의 발치에서 쉬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주적 사건들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은하계적 발견에 또 다른 날 준비됐어? 소피아가 태블릿을 들고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친구의 존재에 감사했다. 매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하는 상황에서 준비될 수 있는 만큼은 준비됐어요. 소피아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우리의 최근 세션들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지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그저 놀라워요. 우리가 증명하거나 반박하는데 수세기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론들이 며칠 만에 해결되고 있어요. 알아요, 지은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때때로 저는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것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지. 소피아가 대답하기 전에 우진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지은, 당신의 부모님이 주 회의실에서 당신을 필요로 해요. 뭔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교환한 지은과 소피아는 재빨리 우진을 따라갔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들은 이명숙과 박성준이 영상 회의 화면을 통해 여러 세계 지도자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수십 년간의 지정학적 긴장을 하룻밤 사이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지도자가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명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방문객들의 존재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지구적 당열이 필요합니다. 지은이 다가갔다. 브루노가 그녀를 바짝 따라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박성준이 딸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스트레스의 흔적이 보였다. 일부 국가들이 우리가 받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분배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그들은 이것이 세계 권력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어. 지은은 좌절감을 느꼈다.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라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 앞에서도 인류는 여전히 옛 분쟁에 갇혀 있었다. 신뢰합니다. 지은이 화면의 지도자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국경이나 이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우리를 하나의 종족, 하나의 문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은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지도자가 말을 꺼냈다. 김지은 씨, 우리는 당신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지식이 공평하고 평화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방문객들의 DNA와 발전시킨 독특한 연결을 느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선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전 세계적인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철학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지구의 모든 문화권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요. 이 위원회가 우리가 받는 지식의 구현과 분배를 감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녀는 덧붙였다. 우리는 방문객들의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 것입니다. 모든 진전, 모든 발견이 실시간으로 모두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지은의 제안은 심사숙고하는 침묵으로 맞이해졌다. 점차 지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말에 담긴 지혜를 인정하고 있었다. 야심찬 계획이군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전례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토론이 이제 더 건설적인 톤으로 계속되는 동안 지은은 익숙한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방문객들 중 한 명인 자르가 회의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돌아섰다. 당신은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자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속에 울렸다. 당신의 종족이 단결과 이해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은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르가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르가 물러나는 동안 지은은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에 대한 흥분, 하지만 동시에 깊은 책임감도 느꼈다. 인류의 운명, 우주에서의 그들의 위치는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그들이 내릴 결정에 크게 달려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브루노가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믿을 수 없는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단순한 간호사에서 개를 돌보는 것에서 그녀는 인류의 운명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내가 무슨 일에 휘말렸니, 브루노? 그녀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브루노는 그의 현명하고 충실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상황의 규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변함없는 존재는 지은에게 그녀의 뿌리와 그녀의 인간성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심지어 그녀가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는 동안에도 지은이 잠들어갈 때 그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과 경이로움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의 다음 장, 그리고 전 인류의 다음 장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발견과 성장, 그리고 지구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의식의 확장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지은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새로운 시대에서 그녀의 역할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독특한 재능, 사람들과 종족을 연결하는 능력은 지구뿐만 아니라 전체 은하계의 미래를 형성할 사건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외계 방문객들과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 5년이 지났고 지은이 알고 있던 세상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했다. 한때 국경과 갈등으로 나뉘어 있던 지구는
이제 공통의 목적 아래 하나로 뭉쳐 있었다. 우주의 탐험과 이해, 새 제네시스라는 도시 위로 우뚝 솟은 통합의 탑 꼭대기에서 지은은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구와 외계 기술의 혼합으로 지어진 이 도시는 인류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룬 놀라운 진보의 증거였다. 브루노, 이제는 나이 든 개지만 여전히 활기 넘치는 그가 다가와 지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털을 애정 어린 손길로 쓰다듬었다. 우리는 정말 긴 여정을 왔구나, 그렇지 않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멀리 왔죠. 그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뒤돌아 자르를 보았다. 그녀가 지난 몇 년 동안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한 외계 대사였다. 그의 발광하는 형태가 석양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자르,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네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르가 대답했다. 은하계 평의회가 지구의 진전에 감명받았습니다. 당신의 종족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과 겸손함을 동시에 느꼈다. 우리에게는 좋은 스승들이 있었죠. 그리고 훌륭한 대사도요. 자르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방해했다. 소피아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지은, 최근 DNA 융합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지은은 태블릿을 받아 데이터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는 개별 유전자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른 종의 DNA의 유익한 측면을 융합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의학과 진화에 대한 함의는 무한해요. 자르가 다가와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이 발견은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라고요? 지은이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자르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다시 열렸다. 이명숙과 박성준이 들어왔고 우진과 김 박사가 뒤따랐다. 아, 다 모였군요. 이명숙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완벽해요. 우리에게 흥분되는 소식이 있어요. 박성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전 세계 평의회가 제안을 승인했어요. 지구가 공식적으로 은하계 연맹에 가입하게 될 거예요. 놀라움에 찬 침묵이 방을 감쌌다. 모두가 이 소식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예요. 우진이 중얼거렸다.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 바뀌지 않아요. 지은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단지 확장될 뿐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항상 지구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별들을 넘어 탐험하고 배울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다. 잘 말했어, 지은. 그리고 탐험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요. 모두가 그를 향해 기대에 차 돌아섰다. 은하계 연맹이 임무를 제안했어요. 김 박사가 계속했다. 은하계의 가장 먼 경계를 탐험하기 위한 원정대요. 그리고 그들은 지구가 팀을 이끌기를 원해요. 지은은 이 전망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믿을 수 없는 기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존재에서는 따뜻함과 지혜가 에마나팅되고 있었다. 질문은 지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하려고 하느냐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족은 적응하고 단결하고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자질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여정에서 매우 귀중할 것입니다.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경이로움, 같은 흥분과 결의를 보았다. 그렇다면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우리는 임무를 수락합니다. 인류가 다음 큰 도약을 할 시간입니다. 태양이 새 제네시스 위로 지면서 도시를 황금빛과 보라색 톤으로 물들이는 동안 지은은 깊은 목적의식과 희망을 느꼈다. 년 전 단순한 간호사로 개를 돌보던 때 시작된 여정이 그녀를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이끌었다.
다음 날들과 주들 동안 은하계 임무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과학자들, 탐험가들, 외교관들로 구성된 승무원이 선발되었다. 지구와 외계 기술의 정점을 결합한 공학의 경이로운 작품인 우주선은 지평선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발사 전날 밤, 지은은 다시 한번 통합의 탑 꼭대기에 서 있었다. 브루노는 언제나처럼 그녀 옆에 있었다. 그녀는 별들을 바라보며 모든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 큰 모험을 위한 준비는 되셨나요? 익숙한 목소리가 물었다. 지은은 뒤돌아 그녀의 부모님, 이명숙과 박성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알 수 없는 것을 향한 여행을 떠나려 할 때 준비될 수 있는 만큼은 준비되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명숙은 딸을 껴안았다. 우리는 너를 너무 자랑스러워해, 얘야. 넌 정말 많이 성장했어. 그리고 너와 함께 전 인류를 이끌었지. 박성준이 덧붙였다. 그의 눈은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없이는요. 가족이 연결의 순간을 나누는 동안 소피아와 우진이 그들과 합류했고 곧이어 김 박사와 자르가 뒤따랐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소피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큰 날을 앞두고 마지막 모임이군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르는 애정이 담긴 표정으로 그룹을 바라보았다. 내가 별들 사이를 여행하며 보낸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당신들의 종족만큼 잠재력을 가진 종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곧 시작할 여행은 지구뿐만 아니라 전체 은하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은은 그녀의 동료들, 그녀가 선택한 가족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감사와 사랑의 물결을 느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인류의 가장 좋은 면을 우리와 함께 가져갈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연민, 우리의 적응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연결하는 우리의 능력을. 그룹이 별들 아래에서 마지막 단결의 순간을 나누는 동안 지은은 그들이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어떤 경이로움을 발견하든 그녀는 항상 이 순간의 정신, 이 사람들의 정신, 그녀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이 행성의 정신을 가지고 갈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지평선호가 장엄하게 하늘로 솟아오르며 지은과 그녀의 팀을 별들을 향해 데려갈 때 지구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경의와 희망으로 지켜보았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장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이 흥분으로 가득 차고 눈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광활한 우주에 고정된 채 김지은은 그녀의 가장 큰 모험을 시작했다. 우주는 광대하고 신비로웠지만 그들이 직면할 모든 도전과 그들이 발견할 모든 새로운 세계와 함께 인류는 성장하고 배우고 우주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그들의 자리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지평선은 진정으로 무한했다.